마블에서 원더맨이란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걸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트레버 슬래터리가 다시 나오든 말든 그냥 또 하나의 슈퍼히어로가 추가되겠거니 하고 말았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더맨을 본 건 마침 제가 보고 싶은 국내외의 드라마를 다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웬일로 원더맨은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를 다 풀었고 총 8화가 전부라는 거에 끌려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봤던 드라마가 저한테는 최고의 마블 드라마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원더맨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이시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원더맨은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히어로 장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맞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마블이나 DC의 슈퍼히어로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더보이즈 같은 파격적인 드라마도 아니고 굳이 비유하자면 버드맨을 마블식으로 가볍게 변환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맨은 지금도 마블과 슈퍼히어로에 열광하시는 분들보다 저처럼 한때 마블을 좋아하셨거나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편당 25분 안팎이라 부담이 적고 마블의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무난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줄거리 소개를 위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사이먼은 자신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캐릭터 설정부터 대사와 소품까지 최고의 연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사이먼은 10년 동안 엑스트라나 전전하는 무명 배우라는 게 문제입니다. 막말로 주연들 비위 맞추기에도 정신없을 제작진이 한낱 엑스트라에 불과한 배우의 시시콜콜한 주문까지 일일이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사이먼도 이 사실을 알 법한데 눈치 없이 자꾸 이런저런 요구를 하다가 참다 못한 제작진에 의해 결국 잘립니다. 설상가상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니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립니다. 어찌나 일진이 사나운 날인지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고 간 극장에서는 시끄럽게 통화하는 진상까지 만납니다. 좋은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사이먼이 직접 가서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진상이 아이언맨 3 등에서 봤던 트레버 슬래터입니다. 트레버의 원래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사이먼은 만다린 이전에 트레버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도 감독과 배우에 대해 수다를 떨던 중 트레버가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사이먼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봤던 원더맨입니다. 원더맨은 사이먼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영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제공한 영화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즉각 에이전시에 연락해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좀 전에 그 간단한 역할도 못해 촬영장에서 쫓겨난 배우를 뭐가 예쁘다고 써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원더맨은 할리우드의 저명한 감독이 맡아 리메이크한다고 해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영화라 사이먼까지 오디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인 사이먼은 꼼수 내지는 사기를 쳐서 기어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사이먼은 현장에서 트레버와 마주치자 민망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의외로 트레버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사이먼이 제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사이먼이 오디션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술 한잔 기울일 때는 트레버가 햄릿의 한 대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 대사가 원더맨이란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극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거울에 비추는 것이다. 고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의미나 행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여러모로 트레버에게 호감을 갖게 된 사이먼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을 남긴 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 직후에 트레버가 전화를 받고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방금까지 사이먼과 대화하던 트레버가 아닌 또 다른 자아라도 꺼내 연기하는 것처럼 극장에서 만났고 오디션을 봤으며 술도 한잔 나눴다고 하니 분명 사이먼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설마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계획된 걸까요? 아이언맨 3와 샹치를 거친 트레버는 며칠 전에 공항에서 데미지 컨트롤에게 체포됐습니다.
마블의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간간히 등장했던 데미지 컨트롤은 쉽게 말해 슈퍼히어로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태와 사건을 수습하는 기관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등에 나왔던 클리어리는 데미지 컨트롤의 요원 중 한 명으로 트레버를 협박해 요주의 인물인 사이먼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클리어리는 사이먼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사이먼을 체포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합니다. 일종의 스파이로 보낸 셈이라 트레버는 철저히 계획된 대로 사이먼과 만난 겁니다. 슈퍼파워를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건 부당해 보이지만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먼으로서는 비단 데미지 컨트롤 때문만이 아니라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감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배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탓에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은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사이먼이 저 조항에 걸리는 배우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딱 한 번 있었던 사고를 데미지 컨트롤이 눈여겨보면서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인 연기를 영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용케 감추고 있던 게 까발려지고 마는 원흉이 트레버라면 사이먼의 좌절과 절망이 어떨지 가늠도 안 됩니다. 사이먼은 아직 이 위험천만한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트레버를 경계하기는커녕 동거까지 했던 전 여자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냅니다. 덩달아 트레버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더 캐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지라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절친이 됩니다. 급기야 사이먼의 본가에 가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이먼이 데려온 친구는 트레버가 유일합니다. 사이먼은 그 정도로 낯을 가리고 쉽게 친구를 안 만들던 사람이라 연기를 매개체로 만난 트레버에게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게 되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의 관계는 하염없이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데미지 컨트롤의 계획대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을 것만 같았을 때 사이먼과 트레버 모두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더맨 1화를 막 보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슈퍼히어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우고 곧 촬영장에서 연기를 한답니다. 이터널스의 킹고도 발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긴 했지만 원더맨과 사이먼은 한껏 진지합니다. 언제쯤 슈퍼히어로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봤으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기미를 살짝 보여준 걸 빼면 죄다 연기와 오디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레버를 다시 보는 것도 반갑긴 했는데 만다린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본연의 배우인 캐릭터로 나오니까 마블이 재활용을 잘했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에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이먼과 트레버가 각종 영화와 배우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두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드라마라는 게 서서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극장에서 만나 함께 봤던 영화는 그 유명한 미드나잇 카우보이고 사이먼이 과도한 열정을 보여 쫓겨나게 되는 촬영장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하거니와 감독과 배우도 실명으로 거론하는 데다가 몇몇 배우는 아예 본인으로 나와 본인을 연기합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도 아니고 졸지에 슈퍼히어로 드라마를 보려다가 할리우드와 배우의 삶을 엿보게 돼 당황스러운 한편으로 보기 전에는 없었던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원더맨의 원작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던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1화의 결말에서 약간의 긴장을 불어넣는 통화도 말 그대로 약간의 긴장만 더할 뿐입니다. 의외로 이 드라마에서 진정으로 제 관심을 묶은 건 사이먼과 트레버의 관계 및 인간미입니다. 아쿠아맨에서 블랙만타를 연기했고 원더맨에서 사이먼을 연기한 야히야 압둘 마틴 2세는 실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줄곧 슈퍼히어로 장르로는 보기 힘든 평이하고 무난한 연출로 가득하지만 마냥 잔잔해 보일 수도 있는 드라마 속에서 사이먼은 자신만의 고뇌와 방황에 맞서느라 내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의 싸움이란 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도 반영해 폭넓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를 드러낼 수 없어 누구와도 진심 어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사이먼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감추고 접근한 트레버로 인해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는데
사이먼이 고작 엑스트라를 연기하면서도 별의별 디테일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건 오롯이 감정의 의지에 연기할 수 없었던 모종의 제약이 있음과 더불어 그 자신이 오랫동안 나로 살 수 없어 생긴 필연적인 버릇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은유는 동성애자인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일찌감치 엑스맨에서 보여준 기교지만 원더맨은 슈퍼히어로 장르의 문법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으로 작지만 큰 차별화를 가집니다. 아이언맨 3와 샹치에 이어 또 한 번 트레버를 연기한 벤 킹슬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트레버는 데미지 컨트롤의 요구와 협박으로 사이먼에게 목적을 갖고 접근하긴 했으나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먼 본인조차 몰랐지만 절실하게 필요했던 조언을 해줍니다. 사이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이자 부자에 가까운 관계로 지내게 되는데 벤 킹슬리가 앞선 두 영화에서와 달리 시종일관 진지한 연기를 보여줘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송구할 정도입니다. 본업이 배우인 캐릭터답게 여러 작품의 대사를 인용하는 등으로 사이먼에게 삶의 지혜 같은 걸 건네주는 걸 봐도 연극적으로 과장됐다는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아울러 연기 아닌 연기로 사이먼에게 유익한 조언을 무수히 전했던 사람이 막상 누군가에 의해 사이먼 앞에서 끝내 나로 들춰졌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면은 그만큼 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데미지 컨트롤은 나로 살 것을 강요하는 동시에 나로 살아갈 때 겪게 될 고역을 상징합니다. 이 탓에 데미지 컨트롤은 여전히 밉상에다가 악당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더맨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서도 많은 영감을 줘서 아쉬움이 불어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데미지 컨트롤은 몇 년 전에 시트콤 형식의 단독 드라마로 제작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데미지 컨트롤을 자꾸 악역 비슷하게 소모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시트콤이나 코미디로 제작하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더맨이 제 예상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재밌게 봤기 때문에 데미지 컨트롤도 슈퍼히어로 세계의 이면을 담아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얘기했다시피 제가 열렬히 사랑했던 시절의 마블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여러 장르와 혼합해 다양한 캐릭터에게 저마다의 색깔과 개성을 부여했던 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블을 사랑했으나 다들 동의하시다시피 그때의 마블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바람에 슈퍼히어로 장르가 주는 피로도에 대한 경고와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만 있을 때 원더맨이 슈퍼히어로 아닌 슈퍼히어로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자리에서 델마라는 영화가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의 최종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게 원더맨으로 소소하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해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결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수용이 가능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원더맨이 편당 25분 안팎인 총 8화의 짧은 드라마인데다가 스포일러를 가급적 배제하려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히어로에 지치셨거나 마블이 모처럼 종합 선물 세트에 추가한 양질의 드라마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저처럼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원더맨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반대로 슈퍼히어로다운 슈퍼히어로나 원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 시청을 피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